네, 안녕하세요. 전기공조소 및 전기시쿼스 카페진 가미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내용은 오늘이 3월 19일 일요일인데 어제 실장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문제들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 점검 중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련도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모의고사 문제 중에 제가 11회차 타임자트 1번과 모의고사 7차 타임자트 2번에 대해서 과제를 제가 좀 드렸어요. 그 부분 대해서 풀이하는 과정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13회 대비 PAC 부분에서 그 내용을 찾아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1차 예상 문제 보시게 되면은 그 타임차트 1번이죠. 요 부분이 요 내용이죠. 요거랑 이제 7차 타임차트 2번인데 우선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부분이 뭐 좀 어렵게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66회, 67회 문제 중에 비슷한 유형을 가진 거예요. 다만 그때는 이제 푸시버터 PB가 들어왔을 땐가 뗄 땐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로 소등을 시작하는 즉 PBA는 점등을 시작하는 동작 버튼 그리고 PB는 그 동작을 즉 점등하는 것을 중지하고 소등을 시작하는 이제 중지 버튼의 역할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중지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 타임이죠. 여기서 지금 2초인데 시간을 주고 그 시간 이후부터 이제 소등을 시작하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대동소이합니다. 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단지 타이머만 하나 더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제가 작성하면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미 보시면 제가 여기 소스가 있어요. 소스가 있으니까 이 소스를 통해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프로젝트 열기 해서 11차 이 부분이죠.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요거죠. 자, 일단 입출력 부분은 잘 맞춰놔야겠죠. Select SSA, 푸시 버튼, 그리고 이제 PLA부터 E까지. 여기도 보면은 이제 변수 설명에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셀렉트가 먼저 나오고, 푸시 버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PLA에서 E까지, 각각 디바이스 연결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요게 이제 타임 차트 1번 풀이 내용인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이렇게. 자, 우선은 이제 뭐 요구사항 내용들 맞춰야 되겠죠. SSA ON이고 SSB가 OFF일 때 동작을 한다. 구성을 보면은 SSA, SSB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네블레이 하나 주지 않습니까? 하나 주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저도 참 즐겨 사용했던 게 타이머 동작을 어, 멈추게 하는 부분이 있었죠. 뭐 TMR 사용하지 않고 TON 가지고도 온딜레이 타이머 가지고도 이제 타이머를 중지를 시킬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많이 사용했는데 사실 이런 거 어떤 뭐 계단적인 부분이죠. 패턴 자체가 이제 계단 형태를 갖고 있는 거는 그 시간만큼 카운터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다르게 풀이를 했고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푸시 버튼 PBA 누르다 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자기유지 걸어야 되겠죠. 떼더라도 동작을 시작하니까. 그리고 와서 2초 간격으로 지금 현재 PLA, E가 점등을 하고 이후에 2초 지나서 PLB, PLD가 점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PBA 네거티브 이후에 4초가 경고하면은 마지막에 PLC 램프가 점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부터 자 항상 이제 PLC 패턴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점등을 하는 걸 보고 그러고 나서 소등하는 걸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점등 소등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은 힘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선 램프를 점등시켜 놓고 그다음에 소등시킨다. 예,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소스 내용도 지금 푸시버튼 PBA 예, 그렇죠. 이제 셀렉터 참제트 1번 선택 부분 점점 넣어주고 당연히 PBA 네거티브라도 자유유지 걸어야 되니까 M1에 자유유지 걸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M1 들어오고 나서 이제 어차피 2초잖아. 2초니까 2초 타이머 하나 주고 이 부분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0이잖아. 자, 누르다 뗄 때 바로 시작을 하니까 자, 단계를 보면 하나, 둘, 셋이에요. 예. 근데 처음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시작 때문에 타이머는 즉 TON 같은 경우에는 온 딜레이잖아. 결국 2초 후에 어떤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엔 이제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0, 1, 2 순서로 하면은 결국은 이제 PC까지 점등하는 거는 2가 2 하겠죠. 예, 2 딱 뜰 때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앞에다가 자, 디제로는 카운터를 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타이머 2초마다 포지티브 신호를 줘서 펄스 신호 통해서 디제로 값을 카운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0이죠. 디제로가 0일 거고 0이었다가 PBA 누르고 나서 타이머 T0에 의해서 2초마다 신호가 한 번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0이라는 거야. 그래서 D0가 0일 때 0 이상이죠. 왜냐면 0일 때가 아니라 0 이상일 때 계속 PLAE가 점등을 하니까 누르다 떼는 순간에 바로 M2네요. PLAE 부분이 이제 점등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들어오면 이제 이건 들어온 상태고 그 다음에 D0가 타이머에서 2초가 또 지나서 신호가 들어오니까 D0 카운터에서 1이 되면 1 이상이 되면 PLB, PLD가 점등을 하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또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2가 되죠. 2 이상이니까 그때 마지막에 PLC 램프가 점등하게 처리를 해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근데 계속 점등하면 안 되잖아. 즉, 이, 디제로, 워드 메모리가 계속 이제 올라가는 경우는 아니죠. 언제까지? 그렇죠. 2 이하일 때까지. 그래서 2보다, 작을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예. 이보다 작으면은 이제 2까지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타이머, T0 타이머는, 2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카운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 타이머가 이제 중지가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0, 1, 2 해서 순차적으로 2초 간격으로 BLA, BLB, BLC 이렇게 점등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고 자 여기 뭐 M0, M5번의 비접인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이 부분이 뭡니까? 점등을 하는 거죠. 예, 각각 M2에서 4까지는 각각 코일에 연결되어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코일 부분에서 보면 2 연결되어 있죠. 3 그리고 4 그리고 이제 대칭적인 부분이니까 당연히 3 그리고 2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점등을 하고 자 이제 PBB를 누를 때예요. 자 눌렀다가 뗄 때 무슨 동작을 시작하는데 바로 소등하는 게 아니라 2초가 지나서 소등을 해요. 그럼 잘 보시면 자, 동작 버튼, 즉, 점등하는 동작 버튼인 PBA에 의해서는 PLA, PLE가 먼저 점등을 했는데, 자, PB가 눌렀다 뗄 때, 네거티브 신호에 의해서, 자, 2초가 지나서 PLA나 E가 소등하는 게 아니에요. 자, 거꾸로도 아니죠. PLB하고 D가 먼저 소등을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카운터 명령어 뭐 CTU나 CTD 사용했어서 이렇게 작성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순서가 틀리잖아요. 틀리면은 변수를 따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INC, DEC 사용한다. 그래서 뭐 D0에서 카운터를 하고 뭐 DC에서 뭐 이제 감산을 한다. 자, 그 부분은 이제 어떤 패턴이 정해져 있을 경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점등하는 순서와 소등하는 순서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예,
별도의 변수를 따로 두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또 핵심이라면 핵심이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점등하는 부분에서는 카운터 부분을 디제로 워드 데이터 메모리를 사용했는데, 자, PBB 눌렀다 뗄 때, 자, 일단 2초가 지나야 되잖아요. 2초가 지나야 되죠. 자, 그런데 어차피 얘도 마찬가지 2초 타이머가 여기 T1이 있습니다. 예, 있으니까 처음에 어차피 0이잖아. 얘는 1부터 계산하면 되는 거지. 자, 앞서서는 자, 눌렀다 떼고 바로 동작하니까 0, 1, 2 순서로 가면 되지만 PB는 어차피 2초 타이머 줄 거고 2초가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카운터가 되겠죠? 그래서 1, 2, 3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점등하고 소등하는 패턴 역시가 다르니까 각각의 카운터 D0, D1을 따로 변수를 사용하셔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틀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차피 PBB 눌렀다 떼면은 2초가 지나겠죠. 자, 떼는 순간에 자, M5에서 자유지 걸려요. 그리고 아까 M5 여기 비접점이 있었죠. 자, 이걸 왜 넣었느냐? 자, 뭐 굳이 이 상황에서는 뭐 넣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혹시나 자 중지 버튼을 눌렀는데 얘가 또 올라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예, 카운트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중지를 시작하는 구성이니까 중지 시작하는 버튼에 자유지 걸려 있는 접점을 통해서 카운트하지 않도록 처리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예,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T1이 2초 처음에 이제 바로 뭔가를 하지는 않아요. 자, 2초가 경과하고 나서 D0 메모리 D1 메모리에다가 하나씩 신호를 주고 카운팅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 되면은 요게 이제 2초가 경과죠. 경과하고 나서 보시면 지금 PLBD M6에 연결되어 있죠. M6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M3의 앞에 B점 연결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소등시켜 주는 거예요. 소등시켜 주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카운터가 되면은 M7에 의해서 PLAE 순서가 BD죠. 그 다음에 AE가 소등이 되죠. A를 소등시키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죠. 그럴 때는 지금 보면은 PC가 마지막에 소등이 돼요. PC M8에 의해서 비지점 걸어서 PC 지금 M4 부분을 끊어주니까 소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차피 같은 값일 경우가 있어요. 예, 지금 밑에 지금 얘가 있는데, 자, D1하고 D2가 있어요. D2. 자,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 예. 자, 보시면은, 푸시버튼 PB에서 동작을 시작하고, PB에서 소등을 합니다. 그럼 소등이 끝났을 경우에 다시, 사용자가 PBA 입력이 있을 수 있죠. 자, 두 번째 그림처럼. 자, 이럴 경우에는, 자, 끝나는 시점을 맞춰서, 예, 여기 있는 자유지 부분을 다 해제를 해야 돼요. 자, 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비교문이 있고 M9가 있죠. M9에 의해서 보면은 각각의 자유유지 부분을 해제를 해줍니다. 예, 이런 부분도 예, 잘 보셔야 되고, 자, 근데 지금 비교문이 지금 D1하고 D2가 돼 있어요. 자, 요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에 자,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자, 사용자가 또 주로 이제 감독관이겠죠. 감독관님이 이제 확인을 하고 자 시작을 하는데 자 타임 차트 내용처럼 무조건 PBA부터 먼저 입력을 하라는 법은 없어요. 예, PB를 먼저 누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점등을 하고 나서 소등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PBA 보시면 PBA 누르다 떼고 나면 이제 M1에 자유유지 걸리잖아. 그럼 이제 뭡니까? 예, 점등을 시작을 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M1에 대해서 PB 중지를 할 때 그 뒤에 보면 M1 즉 한 번이라도 PBA 통해서 동작을 시작했다는 부분이 구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A집이 들어가면 PB를 더 이상 누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감독관은 누구든 간에 PB를
눌러본들 이 부분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요 M1 하나 A 접점에 의해서 동작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시면 이제 여기 뭐 하나 걸려 있어요. PB M5에 의해서 자유지 걸려 있는데 딱 한번 펄스를 주고 D0 값을 에다가 1을 더해 가지고 D2에 넣었어요.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정상적인 상태라고 해야 되나? PB에 눌렀다 떼고 다 점등하고 PB 눌렀다 떼서 2초 후에 다 소등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 자, 두 번째 그림 내용은 사실 이제 PLC가 들어오기 전에, 훨씬 전에, 그, 사용자가 PB를 눌렀다 떼서 소등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LC는 점등하지 않는 거지. 즉, PLC까지 점등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언제든지 중지를, 이제 점등되는 부분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소등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비교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용했던 게 저는 이제 어차피 디제로라는 거는 점등하는 이 값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값에다 1을 더해주면 지금 만약에 제가 두 번째죠. 1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1 더하기 1은 2가 되죠. 그 D2에 2가 들어가면 자, M7이죠. M7에 의해서 자, PLAE가 소등이 되죠. A가 그렇죠. AE가 소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참 소등하는 게 아니라 자, 이 값과 즉 우리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PBA는 0부터 시작하는 거고 PB는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차이가 1이라는 차이가 있죠. 그 부분을 이제 D2에 넣어서 비교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이 1이 부족하니까 이 값에 D0 값에다가 1을 더해서 D2를 넣어주고요. D2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씩 소등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카운터 할 때마다 이 값을 비교해가지고 서로 값이 같을 때 뭐 이제 네블레이 M9에 의해서 자유이지 해제함으로써 동작을 중지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제 요게 왜 이렇게 했냐, 또 요 부분도 어차피 PB 누를 때 어차피 이 값에서 지금 현재 동작 중인 값에서 하나를 더해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럼 사실 이걸 미리 계산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위에서 못합니다. 물론 이제 하려면 하죠. 물론 뭐 여기 내려서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예. 굳이 만약에 한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아이고 제가 이제 한다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요걸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여기다가 넣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미리 이제 뭐 D1, D2 계산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대신 이거 지워야 되겠지. 이건 지우고. 자, 근데 그렇죠. 이렇게도 뭐 상관없겠네요. 여러분들 편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혹시나 모르니까 동작 검사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내용이 이제 끝이 나요. 그래서 그 어제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좀 이런 문제는 좀 차근히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점등하는 구성, 소등하는 구성을 잘 보고요. 자, 순서가 좀 이상하죠? 서로 다르죠? 다르면 각각의 점등하는 변수, 소등하는 변수를 주고 그리고 나서 비교문 통해서 처리해서 상태를 가지고 뭐 이제 중지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타임 차트 1번부터 계산식이죠. 자, 아무튼 뭐 저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뭐 내용 구성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는 구성이고 얘도 지금 뭐 더 이상 어차피 비교문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여기 D1이 뭐 3보다 작아야 된다. 이건 사실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뭐 저라고 해서 이거를 뭐 다 한 번에 생각하고 짜는 게 아닙니다. 뭐 작업하다 보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쓸데없는 스텝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얘는 들어가야 되고 얘는 의미가 없죠. 비교문 되면 어차피 자유유지 끊어지니까 더 이상 T1 타이머 동작하지 않아요. 사실 이 부분은 없어도 되죠. 없어도 되죠. 예, 없어도 됩니다. 예.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뭐 해야 되고 또 안전하게 해야 돼요. 예. 이런 거 접점 하나 안 넣어서 동작이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구성도 명시적인 구성이죠. 예. 사실 뭐 끊어지니까 뭐 굳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명시적으로 넣어주면 뭐 D1은 더 이상 3을 초과하지 않겠죠. 그런 부분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기 좀 길어졌네요. 근데 어제 저 보니까 이 부분 좀 헷갈려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스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 다음 문제가 요거는 끝났죠. 대신 우리가 그때 7차였죠. 여기 동작 검사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그리고 7차 내용이 7차 3차트 2번이죠. 여기 있네요. 자, 이 부분도 좀 많이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소스도 한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7차가 어딨지? 7차 어디 갔지? 잠시만요. 7차, 7차. 다운로드 받았는데, 7차가 없지? 음, 어, 4차. 이름을 좀, 여기 있네요. 생각보다 눈에 잘 안 들어오네. 자, 7차 내용 탐차트 2번인데, 어떻게 보면 참 평이한 문제예요. 예. 자, 그럼 지금 보면은 이제 A 오프, SSB가 ON이죠. 지금 타임차트 2번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오프 온 해서 뭐 M20에 저점 하나 주고 저희야 뭐 항상 들어갈 때 청소 한번 하고 들어가죠. 그리고 뭐 SSC 네거티브 때 그래서 SSC 네거티브일 때 D 메모리 영역 부분 싹 클리어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PBA가 카운터 여기 밑에 설명되어 있지만 이게 N이고 M이에요. 그리고 둘 다 0보다 크고 최대값은 5다. 그리고 지금 보면 N은 이제 PBA가 횟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PB는 이제 점등 시간. 자, 근데 PBA가 횟수고 PB가 접는 시간인데 이 PB는 PLP에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PLA는 PLA 램프 점등은 PBA 횟수에 의해서 지금 보면은 PLA만 보면 지금 2가 들어왔으니까 온 오프를 반복을 해요. 온 오프 온 오프.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번이죠? 5번이죠. 그래서 이제 PLA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그래서 온 오프를 하는 구성이고 PLB 같은 경우는 이제 PB 입력 시간을 먼저 점등하고 1초 쉬고 다시 요 PB 즉 M 값이죠. M 값만큼 M초만큼 점등하고 1초 쉬고 그 구성입니다. 그러면 요 뒤에 내용도 보면은 PB가 3이에요. 그래서 3초, 그러니까 3초 온, 1초 쉬고, 3초 온, 1초 쉬고. 이걸 몇 번 한다? N번 하니까 PBA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하고 이제 동작이 멈추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PBC 같은 경우는 지금 누르다 떼고 동작을 하고 끝나고 나서 다시 PBC 네거티브 때 또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푸시 버튼 PBC 같은 경우에는 재반복을 하는 거죠. 어떤 그 동작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죠. PLC는 PL의 반대니까
여기 나왔던 접점에 대한 반대 하시면 될 것 같고, PLD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PLE가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PLE 접는 조건은 자, PLA, PLB의 XNOR입니다. 자, XOR이 아니고 XNOR이에요. 자, XOR은 서로 입력이 다를 경우에 출력이 나오지만 XNOR은 서로 같을 때, 즉 00, 즉 PLA나 PLB가 점등하지 않을 때, 또는 PLA가 PLB가 둘 다 같이 점등할 때, 그때 PLE가 점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 AB가 지금 들어와 있죠. 들어오니까 지금 PLE가 점등되죠. 요 1초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지금 0이고 1이니까 당연히 PLE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1, 0이죠. 그리고 얘는 또 2초지만은 이 부분 영역에서는 점등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요거 떼기 전에 요 사이 있죠. 요 사이 지금 00이죠. 그래서 PLE가 들어오는 거예요. 00일 때 들어오고 다시 PLC를 눌렀다 뗄 때 지금 A, B가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PLE가 같이 들어오니까. 자, 요거 이제 0, 1이니까 소등되고 안 들어오죠. 여기 또 1, 0이니까 안 들어오고 2초니까 안 들어와요. 자, 근데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자, SSC가 네거티브일 때 초기화가 됩니다. 쭉 그거 보면 여기에 끝나요. 여기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SSC 입력이 네거티브 신호가 없다면 이 부분 계속 이쪽이 지금 00이잖아. PLA, PB가 00이죠.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보니까 요거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처음에는 이제 PLC-D가 점등하고 있다가 뭐 카운트 입력하고 이제 동작 버튼 PBC에 의해서 어떤 동작이 되죠. 그리고 그 동작이 끝났어. 끝나게 되면은 SSC 입력하기 전까지 PLC, PLD, PLE가 이 세 개의 램프가 같이 점등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그래서 그것만 좀 고려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소스 내용 잠깐 보죠. 일단 뭐 PLA, B 각각 입력하고 하니까 D0, D1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NM 받아서 5까지 한정해 주고요. 둘 다 0보다 커야 되니까 M21에 넣고, 그리고 계산식은 뭐가 있나요? 사실 이거 온오프는 의미 없잖아. 지금 PLB밖에 없죠. 2초 온, 1초 오프죠. 자,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B1이 M이죠. 여기에 10을 곱했어요. 10 곱하면 얘가 이제 2니까 20이 되죠. 20에다가 10을 더했어. 10을 더하면 여기 얼마죠? 30이 되죠. 그래서 이제 2초 온, 1초 오프가 요거의 한 패턴, 한 주기죠. 그거를 이제 N번, 즉 PBA 누른 만큼, DJ로 지금 들어있는 만큼 카운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요걸 정해 놓고요. 그리고 뭐 전체 주기를 맞춰서 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비교문을 썼어요. 비교문 써가지고 간단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뭐 하시기 나름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이 말인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거 D7이잖아요. 그렇죠? 값 들어온 거. 여기다가 MUL에서 D7 어차피 DJ를 곱해가지고 D 한 11에 넣었다. 자, 어, 줄을 안 끄었네요. 자, 다시. 그러니까 D7이 그 주기잖아요. 한 주기. 근데 이제 N번을 하니까 D0의 값이 들어있으니까 MUL, MUL D7에다가 D0 해서 D11에 넣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그 PLB 램프에 램프 사이클이 되죠. 전체 사이클. 여기서 본다면 2가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2초, 1초, 2초, 1초니까 총 6초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몇 초가 되죠? 이게 4초니까 4초를 5번이니까 전체 20초가 되겠다. 그렇죠? 요걸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구성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D0가 카운터 값이 있으니까, 그쵸? D0가 값을 갖고 있으니까 그 수만큼 반복을 하게끔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대신 이제 D11이 지금 여기 같이 넣어버렸네. 넣으면 안 되는데. D11이 어디 있냐면 지금 카운트한 값이 어디 있을 텐데. 이것도 저번에 풀어놓고 네, 좀 저도 뭐 계속 기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D12 여기 있네요. 그쵸? 이제 D11 넣으면 안 되겠다. 그쵸? 이제 뭐 D 한 17에 넣어둘게요. 자, 의미는 없지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타이머가, 2초, 저기, PLA가 2초 주기죠? 온오프 하니까. 주고, 그 사이에 PLA 점등하도록 하고, 그때마다 이제 카운터를 줘요. D11이 들어가요. 예, D11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카운터 된 값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얘가 횟수잖아요. D0가. 만약에 2다. 그러면은 뭐 2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작을 때까지 2번 정도 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PAB인데 얘는 지금 D7은 위에가 계산을 했죠. 예, 여기서 보면은 20, 10이니까 30 있네. 30이 들어가죠. 30이니까 30에서 자 D5보다 작아야 되지. D5가 뭐냐면 자, 요 값을 곱한 거, 즉 여기 2초잖아요. 그래서 2초보다 작으면 그때 이제 PAB 점등하고 그때마다 또 이제 D12를 카운터를 해서 여기 지금 PBA죠. PBA만큼 그 카운터 되게끔 해서 동작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같을 때가 있어. 이게 뭐냐면 이제 요건데 자 D12하고 자 왜냐면은 사실 PLA하고 PAB 중에 누가 더 길죠? 예, PLB가 주기가 더 길죠. 전체가. 예, 왜냐면 이제 같은 횟수인데 PLA는 2초 주기로 온오프 하는 거고 PLB는 사용자가 입력한 길이만큼 이제 온오프 하는 구성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요 D12 기준 해가지고 D0하고 D12가 같을 때, 즉 PLB가 카운터 했던 수만큼이랑 사용자가 정의한 입력한 PBA 입력 횟수만큼 비교해서 그 값이 같으면 예, 요즘 M27이죠. M27에서 예, 자유지 끊어서 예, 더 이상 이제 PBA 동작이 끝나는 거죠. 예, PBC의 동작이 끝나게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용했던 거 있잖아. D12라고 D12는 파일 무브 통해 가지고 다시 0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예, 하고 그리고 동작 구성 보면은 그분이 있어요. 3번에 보면은 이제 PBC 동작 이후에는 n과 m 값이 바뀌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제가 PBC의 자유유지 걸리는 부분에다가 하나 더 걸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M23이죠. 그래서 PLA, B에 각각 비접을 넣어서 더 이상 입력하지 못하도록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리셋 조건이 있죠. SSC가 눌렀다 뗄 때 밑에 보면은 자 SSC 네거티브 접점 있을 때 M26에 의해서 여기도 끊어줘야 되겠죠. 축여야 되니까 끊어주고 그리고 나서 SSC 네거티브에서 D 메모리 영역 다 초기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끝이 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탑시트 1번에서도 PBC 이 부분도 사용자가 PBA만 넣고 PBC를 동작시킬 수도 있어요. 예, 아예 넣지도 않고 동작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 보시면 NM 값이 0보다 크고 최대값은 5, 1 대 그 경우에 한해서만 요 부분이죠. 0보다 커야 되겠지. 1 때 PBC 동작할 수 있게끔 A잽을 삽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입력을 하지 않았어. 예, 한 번도 입력하지 한 번이든 뭐 입력하지 않으면 이 접점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PBC를 아무리 눌러본들 동작이 안 되겠죠. 사실 이런 게 다 안전 장치입니다. 예, 이런 것도만 좀 조심하시면 그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림 모양이 좀 다르죠. 저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거 이제 문제 부분 저도 풀어서
올려드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풀어봐요. 직접 시간 딱 맞춰가지고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다 쳐봅니다. 확인도 하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올려드리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출력 부분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부분은 뭐 특별한 거 없죠. M24, 25가 있어요. 그다음에 24, 3차트 2번이다. 25 연결되어 있고, 자, 어차피 PLC는 PLA 반대니까 반대 접점, 비접점 연결하시면 되고, D도 마찬가지 반대 하시면 되고, 자, PLE가 있었죠. XNOR입니다. 그래서 XNOR은 자, A접, A접, B접, B접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자, 언제까지 살아 있어야 되냐면은 PBC 동작 처음 이후에 점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22, 만약에 22로 하면은 타이머에 의해서 얘가 끊어져요. 끊어지면 얘는 바로 소등을 합니다. 소등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 여기 카운터 입력 막으려고 했던 접점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PBC가 처음 한번 눌렀을 때 그때부터 살아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SSC에서 1세트되기 전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값을 통해서 있을 때는, 뭐, A접, A접, B접, B접일 경우에는 PLE가 계속 점등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게 보니까, 이걸 빠뜨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진짜 거짓말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제 PLC, 굉장히 PLC, 충분히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접점 싸움이에요. 이런 A접 하나, 그렇죠. 여기 중요한 거, 이런 거 A접, 그렇죠. 이 A접, 그리고 이런 B접. 이런 접점 하나 때문에, 합격, 불합격이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지금까지 연습했던 대로 하시면, 무난하게 다 시간 내에, 한 3, 40분 안에 다 작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확인하는 과정, 동작 검사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셨거나 습관적인 부분 또는 아니면 뭐 자기 생각을 넣는다든가,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안전 장치를 좀 걸어주는 부분을 좀 못 하셔가지고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저도 보면은 여기 M0, M20 요거 있죠? 이거 굳이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왜 넣냐?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도 되고, 그렇죠? 이건 타임차트 1번, 타임차트 2번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죠. 만약에 이걸 안 넣으면, 이제 이 문제에서 이 부분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특히 24, 25, 요거 이제 C, D죠. 반대되는 부분.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요걸 빼잖아요. 자, 이거 빼볼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PLC 전 들어가자마자 이 지금 B접이에요. B접 바로 붙어서 PLC하고 PLD 램프가 바로 점등이 됩니다. 그래서 셀렉터 스위치 뭐 선택하기 전에, 이것도 뭐 하기 전에 바로 점등이 되어 버려요. 그럼 이건 뭐 바로 뭐 할 말이 없죠. 바로 뭐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구성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작업하는 거는 좀 안전하게 하는 위함도 있죠. 그리고 이런 접점들 진짜 접점 하나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PhD 할 때 좀 시간이 그래봤자 한 1분, 2분, 길어야 3분이에요. 확인하는 부분. 우리가 그렇잖아. 제어반도 우리가 넘버링하고 다 작업하고 나서 결국은 뭡니까? 벨 테스트 다 찍어보죠. 그리고 또 뭐 다 끝내고 나서도 뭐 합니까? 유관 검사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각각 계정기 전원 부분, EOCR이나 뭐 MC 부분, 6번, 12번 그 전원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당연히 뭐 14핀 릴레이 같은 거는 14번, 13번 다 들어가고 타이머 7번, 2번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건 유관 검사 다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EOCR이 아니라 뭐 MC 10번이 들어갔다. 그럼 당연히 4번 쪽에 뭐가 나와 있겠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PEC 부분 구성도 이렇게 뭐 필요한 접점 부분들 잘 살펴보십시오. 예, 그래봤자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그런 경우 있죠. 사실 자기 거는 눈에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작성했던 레더도 보시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뭘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유관 검사도 하실 수 있으면은 좀 더 안전하게 빠르게 PLC 작업도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내용 잠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잘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 좀 그래도 그런 것도 있죠. 예, 요건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자, 지금 이제 필답을 시작을 해야 돼요. 예, 이제 외울 거 외우고, 예, 계산풀이도 한번 더 해보고, 한 주간은 이제 필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오전에는, 즉 9시 반에는 가급적이면 PC 한 문제 관련도라도 꼭 풀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뭐, 저도 느낌이 그래요. 사실. 뭐, 기능장 시험 끝나고 제일 먼저 까먹는 게 PC예요, PC. 그 오히려 필답이 좀 더 오래 가요. 그래도 이제 뭐 어렵게 뭐 이제 쓰고 뭐 계산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좀 남는데 거짓말 안 하고 필시 2, 3일 안 하잖아요. 예. 그 좀 기억이 안 나. 진짜. 그래서 심지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전에는 무조건 PLC 한 문제는 하고 예, 필답이나 뭐 그 간단하게 작업형 예, 뭐좀 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진짜 거짓말 하고 2, 3일 손 놓으면 예, 진짜 느낌이 안 나와요. 예. 아무튼 뭐 조심들 하시고 지금 필답 저 뭐 일단 다 관련도 건 다 보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이제 눈으로도 보고 말로도 하고 쓰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소스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구성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이제 어, 그 전기 기능장 시험 치기 전 이제 주일이죠. 예, 다음 주 일요일 딱 이제 오늘 빼고 6일인가 남았죠. 예, 보니까 오전에 시험을 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필답도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예, 내실 있게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해서 예, 요 부분 내용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